시작하기에 앞서서 제가 간단하게 제일 먼저 소개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저는 앱스쿨 2기 안드로이드 과정 운영진 조용훈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사전 설명회를 간단하게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순서인데요. 저희가 먼저 이 순서대로 천천히 발표를 하면서 맨 마지막에 Q&A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질문을 받고 답변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네, 앱스쿨 2기 안드로이드 교육부터 천천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 방식은 저희가 줌하고 디스코드를 활용해서 100% 온라인으로 진행을 하게 될 거고요. 온라인을 진행으로 하다 보니까 줌에서는 저희가 여러분들의 교육생들의 출석 그리고 강의를 줌으로 확인을 할 거고요. 그리고 디스코드로는 여러분들의 그 채팅 그리고 여러분들의 질의응답 답변 등을 디스코드로 진행을 하도록 할 겁니다. 그리고 교육 기간은 2023년 4월 24일부터 월요일부터 2023년 9월 26일 화요일까지 23주 총 800시간이고 일수로 따지면 하루에 8시간씩 100일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루 일 교육 시간은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12시 점심시간인 1시간을 제외하고 하루 8시간으로 진행될 예정이고요. 특강 및 회고가 등의 약간의 하루 일별로 이벤트가 있을 겁니다. 이때는 교육 시간에 편성이 될 거고 8시 이후에 특강 및 회고가 진행될 수 있다는 점 어, 양해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다음 지원 관련돼서 안내해 드리는데요. 지원 기간은 지금 이미 지났죠. 2023년 3월 1일 수요일부터 2023년 3월 31일 금요일 17시까지 여러분들이 택깃 홈페이지 사이트에서 지원을 해주시고 지원 후에 거기 안에 있는 질문 내용에 작성을 해주시면 저희가 서류 전형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합격자를 발표해 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지원 조건은 내일 배움카드를 소지하고 있거나 그다음에 저희 앱스쿨 안드로이드 과정을 수강하기 위해서 이 교육 발급을 네일 배움 카드를 발급 받으실 예정자분 그리고 6개월 내에 취업을 예정하고 계신 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이거 관련된 설발 프로세스를 먼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택깃 홈페이지에서 앱스쿨 안드로이드를 수강하기 위해서 1차 서류 전형을 먼저 진행을 할 거고요. 아까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3월 31일까지 서류 전형을 진행을 할 거고 택깃 홈페이지에서 여러분들이 자소서를 작성해 주시면 저희가 1차 서류 전형을 발표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후에 저희가 2차 과제를 전형을 진행을 할 거고요. 이때는 여러분들에게 1차 합격자를 대상으로 2차 과제 전형을 진행할 거고, 이때는 영상 인터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저희가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질문에 대해서 영상을 찍어서 업로드를 해주시면 저희가 영상을 확인한 후에 여러분들의 2차 최종 발표를 해서 선발을 하게 됩니다. 이제 여기 관련돼서 수강을 어떤 분들은 저희하고 같이 하고 싶으냐 관련돼서 어떤 사람들을 뽑을 것이냐 관련된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총 800시간 100일 동안 진짜 저희 교육하시는 강사분과 그다음에 100일 동안 100일 800시간 동안 같이 몰입하고자 하는 교육생을 찾고 있고요. 그리고 다른 일반적인 프로그래밍을 한다는 느낌보다, 그리고 기술적인 성장보다 같이 기술적인 문제를 해결해 가면서 문제 해결 경험을 갖춘 인재, 그리고 단계적인 성장을 통해서 여러분들 스킬을 차분하게 조금씩 늘려갈 수 있는 분, 그리고 안드로이드 개발자라는 그 성장 목표를 통해서 끝까지 같이 달려나가실 분, 그리고 저희 프로젝트는 저희 교육의 기본적인 본질은 단순히 혼자 개인만의 기술 그리고 스킬들을 늘려가는 교육이 아닌 여러 가지 다 같이 함께 프로젝트를 통해서 여러 명의 팀원들과 함께 같이 협업하게 나가는 교육이고요. 때문에 혼자가 아닌 함께 커뮤니케이션과 협업 역량을 기를 수 있는 프로젝트 교육이 저희 주된 교육입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에는 여러분들은 이력서와 그리고 포트폴리오 그리고 다 같이 한 프로젝트를 포트폴리오 안에서 내가 어떤 역할을 했고 그 역할로 통해서 어떤 것을 같은 커뮤니케이션과 협업 역량을 기를 수 있는 그런 교육을 진행해 나갈 예정입니다.
그러면 1차 서류 전형에 관련돼서 먼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다시피 왼쪽 위에 상단에 3월 1일부터 3월 1일 수요일부터 3월 30일 금요일 5시까지 어, 서류를 자소서를 제출해 주시면 저희가 1차 합격자를 4월 5일 17시에 발표해 드릴 거고요. 문항은 첫 번째 문항은 지원 동기입니다. 안드로이드 앱 개발자를 선택한 이유나 해당 목표를 이루기 위해 어떤 공부나 노력을 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작성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 앱 개발자가 왜 되고 싶어 하는지, 그리고 이걸 통해서 어떤 노력들을 현재까지 하고 계신지를 저희가 확인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의 약간의 간절함이나 그다음에 이 교육을 수강해야 되는 이유를 한번 보고 싶어서 이 지원 동기를 넣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학습 역량 및 계획성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5개월 동안 성실히 이 교육을 들었다고 가정했을 때, 신입 개발자로 취업할 때까지 학습 및 구직 계획을 구체적으로 작성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통 다른 스쿨이나 이런 거 봐서도 5개월 만에 교육으로는 부족한 경우도 있고요. 또 5개월 후에 바로 취업을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저희가 보고자 하는 건 여러분이 향후 이 교육을 마치고 어떻게 취업을 할 것인지 취업에 대한 계획성을 한번 보고자 하는 것이니까요. 여러분들의 계획을 세밀하게 작성해 주실수록 합격 가능성이 높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협업 역량 파악을 위해서 본인은 동료들과 함께 스터디 또는 팀 프로젝트를 할 때 어떤 식으로 협업을 만들어 가시는지 그리고 과거의 구체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그 협업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또 갈등을 마주했을 때 어떤 식으로 관리를 했는지를 작성해 주시면 되는데요.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적으로 프로젝트로 진행을 하고 같은 팀원들과 여러 명의 팀원들과 협업을 하는 프로젝트가 자주 진행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그 속에서 기존의 스터디 팀 프로젝트의 경험들을 작성을 해주시면 그 최대한 협업 능력이 조금 있으시면서 뭔가 본인만의 리드를 해나간다든가 프로젝트 리딩해 나간다든가 아니면 뒤에서 서포트하는 역량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작성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선발뿐만 아니라 향후 여러분들 교육에서 같은 팀이나 프로젝트 조를 짤 때 참고가 될 자료이니까 최대한 작성 상세하게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1차 방금 했던 자소서가 다 끝나고 나면 2차 과제 전형에 관련돼서 말씀드리는데요. 지원 기간은 1차 종료 후에 저희가 4월 5일부터 3월 9일 24시까지, 일요일 24시까지 제출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 2차 최종 과제가 끝나고 나면 저희가 최종 합격자를 전화 또는 문자, 이메일 등으로 선발 관련된 메일 또는 문자가 나갈 겁니다. 그리고 이 영상 문항에서는 팀에서의 역량 파악과 팀에서 역량 파악을 확인할 건데요. 역량 파악과 향후 목표를 파악할 건데요. 첫 번째, 팀에서 역량을 파악하려고 하는 건 타인과 협업을 할 때, 어, 지금 지원하신 분께서 어떤 역할을 주로 맡았는지, 본인의 기여도를 몇 퍼센트로 평가할 수 있을지, 또 해당 기여도를 이 몇 퍼센트로 평가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앞서서 자소서에 있었던 내용, 1차 자소서 내용하고 좀 비슷한 문항 부분이 있는데요. 보통 프로젝트를 하다 보면 본인의 기여도나 그리고 어떤 역할을 했는지 이거에 대해서 명확하게 진술하기 힘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본인이 명확하게 몇 퍼센트다. 그리고 내가 이런 기여도를 이런 일을 통해서 내가 내 자신을 몇 퍼센트로 평가할 수 있다라는 사례 위주로 정확하게 작성해 주시면 저희가 그거를 토대로 선발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향후 목표 파악인데요. 앱스쿨 2기 안드로이드 과정 수강 후 5년 뒤에 본인의 모습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자소서에는 수료 이후에 취업까지의 내용을 말씀드렸다고 하면 이 향후 목표는 취업을 한 이후에 본인의 커리어에 관련된 내용들을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향후 5년 뒤에 나는 주니어 개발자를 벗어나서 시니어 개발자가 돼서 내가 원하는 뭐 이커머스 쪽 혹은 뭐 OTT 쪽에 가서 제가 안드로이드 앱 개발자가 될 거고 그걸 위해서 어떤 커리어를 쌓아나가고 있을 것이다. 이런 정도의 내용을 뭔가 조금 더 상세하게 작성해 주시면 감사드릴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앱스쿨 이게 특별한 점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의
특별한 점은 첫 번째 스프린트 회고가 있고요. 두 번째 실무 특강, 그리고 세 번째 이력서 워크숍을 진행을 합니다. 지금 여기 같은 경우에 저희가 교육적인 내용보다는 프로젝트를 교육을 받으면서 여러분들이 한 주를 마무리하며 이 교육을 받으면서 어떤 점을 느꼈고 어떤 부분이 힘들었으며 그리고 앞으로 향후 이 교육을 어떻게 하면 잘 진행할 수 있을지 그리고 잘 받을 수 있을지 스프린트 회고를 통해서 일주일간의 그 짧은 스프린트 단위로 여러분들의 지금 교육 진도, 교육 현황 등을 파악할 수 있는 스프린트 회고를 진행을 하고요. 두 번째로 실무 특강은 여러분 일단은 앞선 기수 혹은 지금 안드로이드 관련돼서 현업자와 관련돼서 개발자들의 실무 특강으로 학습 방법과 실무 경험을 공유하게 될 겁니다. 세 번째로 이력서 워크숍은 여러분들의 아무래도 취업이 가장 큰 목표이다 보니까 개발 실력뿐만 아니라 더 준비된 주니어 개발자로 성장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이력서 또는 포트폴리오들을 확인하고 그다음에 이걸 갖다 수정해 주실 수 있는 멘토분을 모셔서 이력서 워크숍을 매주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실무 특강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기본적으로 짜놓은 틀은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요구 사항에 따라서 실무 특강이 조금 더 늘어날 수도 있고, 그리고 아니면은 실무 특강 관련된 초빙단 강사들이 약간씩은 바뀔 수 있다는 점 양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이제 커리큘럼인데요. 혹시 지금 제 말 속도가 조금 빠르거나 한 거 있나요? 그런 건 아직 딱히 없나요? 네. 일단 커리큘럼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자바, 코틀린 그리고 안드로이드 프로젝트로 순으로 진행이 되는데요. 자바에서 기본적인 이제 기본 문법, 뭐 변수와 상수 이런 프로그래밍 언어 관련된 내용들을 배우게 될 거고요. 그다음 이제 안드로이드를 본격적으로 배우기 위해서 저희가 코틀린이라는 언어로 안드로이드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코틀린 문법들을 배우게 될 건데요. 앞선 자바와 같이 기본적인 프로그래밍 언어들을 배우게 될 겁니다. 그리고 안드로이드 프로젝트 이제 진짜 모바일 앱을 개발하기 위해서 안드로이드로 이제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로 이제 안드로이드 프로젝트를 진행을 할 건데요. 거기서 안드로이드 개발 환경 구축부터 뷰, 액티비티 같은 각 객체들 관련돼서 또 교육받고 이거 관련된 미니 프로젝트를 바로 진행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여기 맨 마지막에 보시면 미니 프로젝트 1이 메모장 관련 서비스 약 한 주 동안 이제 교육을 하게 될 거고요.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될 거고요. 최종 프로젝트는 미니 프로젝트 2, 그래서 이제 미니 프로젝트 2에서 게시판 서비스, 네, 최종 프로젝트는 쇼핑몰 서비스, 맨 마지막 최종 프로젝트는 여러분들이 각자 개발하고 싶은 자율 프로젝트로 2주가 진행될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프로젝트는 총 4개가 진행이 되고요. 앞서서 여러분들 실습을 위한 다양한 예제들도 같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외에도 제가 이제 다양한 세션을 마련했다고 했는데요. 일단 저희가 기본적으로 준비한 특강은 여러분들이 매주 본인의 성장과 그다음에 본인의 교육 내용을 제대로 진행하고 있는지 관련돼서 개인 회고 특강이 있고요. 두 번째는 협업을 위한 기터브. 왜냐하면 앞으로 여러분들이 어느 회사를 가든 이 협업을 위해서 기터브는 항상 잘 인지하고 있으셔야 되기 때문에 제가 협업을 위한 기터브 특강 그리고 아무래도 앱이라는 게 단순 기능만 좋다고 되는 건 아니죠. 그래서 UX, UI 관련된 특강 준비되어 있고요. 맨 마지막에 여러분이 이제 가장 궁금해하시고 앞으로 향후 내가 어떤 직무로 아니면 어떤 도메인으로 취업을 해야 될지 관련돼서 조언을 해주신 취업 특강 이렇게 4가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과정을 마치면 이런 주니어 개발자로 성장하기를 바라면서 교육 과정을 일단 준비를 했고요. 800시간 100일 동안 투자로 그리는 진짜 비전공자 혹은 진짜 다양한 전공의 교육생 분들이 어, 본인이 갖고 있는 도메인 지식과 그리고 저희가 가르쳐 드리는 안드로이드를 수강하시면서 본인의 전공과 앱을 합쳐서 정말 나만의 서비스를 만들 수 있는 그런 800시간의 투자로 진짜 본인의 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는 주니어 개발자를 만들고 싶고요. 그리고 그걸 개발하면서 나의 이력서와 포트폴리오를 꾸준히 채워나갈 수 있는 저희가 다양한 프로젝트를 준비했습니다. 맨 마지막에는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이제 자율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실제 앱 출시를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드릴 거고요. 이를 통해서 진짜 기초를 꽉 잡아서
지금 커리큘럼에서 보시다시피 자바, 코틀린, 안드로이드, 그리고 프로젝트까지 순차적으로 진행하면서 정말 실무의 기초를 꽉 잡은 안드로이드 개발자를 저희가 만들어 드릴 겁니다. 그리고 프로젝트를 같이 진행하면서 아무래도 협업 위주로 프로젝트가 진행되다 보니까 여러분이 실무에 투입돼서도 정말 다른 여러분들과 다른 선배 개발자나 아니면 뭐 회사에 있는 그런 프로세스들을 이해하면서 함께 일하고 싶은 정말 주니어 개발자를 만들어 드리고자 합니다. 네, 그러면 이제 운영 관련돼서 저희 발표는 간단하게 말씀드렸고요. 이제 강사님이 간단하게 이거 관련돼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 목소리 잘 들리시나요? 실무에 투입돼서도 정말 다른 여러분들과 다른 선배 개발자나 아니면 뭐 회사에 있는 그런 프로세스들을 이해해서 함께 제 일하고 싶은 목소리 잘 들리세요? 그러면 이제 아, 네. 안녕하세요. 네. 여러분들과 이제 800시간 동안 이제 계속 같이 있을 윤재성 강사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어, 그, 본 교육은 여러분들이 이제, 그러니까 제 목표는 여러분들한테 이제 안드로이드 컨텐츠를 개발할 수 있는 어떤 그 코드를 이제 안다라든가 아니면 이제 음, 뭐 안드로이드 개발을 위한 여러 가지 지식을 뭐 배워나간다라든가 이런 것들은 뭐 당연한 건데 여러분들이 이제 프로젝트 수행 능력을 갖출 수 있게 하는 게 제 목표예요. 그래서 기업들이 프로젝트를 수행하기 위해서 반드시 알아야 될 것들, 그리고 반드시 알아야 될 지식을 여러분들이 습득할 수 있도록 교육을 진행을 할 거고요. 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죠. 그죠? 여러분들이 실제로 이거를 사용을 해서 프로젝트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뭐 지식이야, 뭐 교육 때 배우는 지식이야 이런 것들은요. 뭐 수업 시간에 여러분들한테 드리는 자료, 같이 만드는 예제 이런 거 보면 다 나와요. 근데 그런 것들을 이용을 해서 여러분들이 목표로 하는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거는 이건 또 별개 얘기입니다. 그래서 교육 자체를 여러분들이 단순히 이제 교육을 계속 듣는 거 위주가 아닌 여러분들이 자꾸 무언가를 계속 만들어 보는 그런 교육을 위주로 진행을 할 거예요. 그래서 어, 이제 저는 이제 교육을 진행을 할 때 보통 이제 그 교육을 이제 들으시는 분들이 많이 안 하시는 게 수업 중에 만든 예제들을 잘 열어보지를 않으세요. 거기에 다 있는데. 그래서 저는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교육을 들으면서 이제 마지막에 최종 프로젝트를 하고 끝나고 회사에 입사하고 계속 이제 입사해서 일을 하시는 그 동안에 저랑 같이 수업했던 내용들이 다 여러분들의 레퍼런스가 다 될 거예요. 그리고 그런 레퍼런스들을 이용을 해서 여러분들이 컨텐츠를 대화할 수 있게끔 하려고 하는 게 목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교육 전에 여러분들이 가지고 오셔야 될 게 이 800시간 동안 여러분들이 끝까지 교육에 참여하고자 하는 그 마음가짐, 그거 하나만 가지고 오시면 되세요. 그거 하나만 있다고 한다면은 여러분들이 물론 이제 그 개인 차이나 뭐 이렇게 그 습득에 관련된 그런 거에 따른 그 차이는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교육을 수료할 때는 여러분들이 직접 만든 컨텐츠 하나, 두 개, 그리고 그거에 따른 포트폴리오는 전부 다 가지고 나갈 수 있게끔 진행을 할 겁니다. 그와 더불어서 여러분들이 뭐 컨텐츠를 개발하는 그 어려움의 난이도는 차이가 있겠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무언가 프로젝트를 이제 앱을 컨텐츠를 개발하고 프로젝트를 수행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나가시게 되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교육 전에 이런 교육을 받으면 내가 뭐 사전에 뭔가 많이 공부해야 되나요? 뭔가 지식이 많아야 되나요? 이런 걱정을 하실 수도 있는데요. 그런 걱정은 접어두시고 800시간 동안 여러분들이 끝까지 남으셔서 이제 교육을 계속 들을 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만 가지고 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이제 여기까지 이야기를 좀 하도록 할 거고요. 저희 운영진들 분들이 되게 열심히 하세요. 그래서 운영진 분들하고 많이 이야기 나눴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강의는 제가 해요. 강의는 되게 하지만 교육은
같이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처음엔 이래요. 막 이렇게 같이 막 가다가 저는 막 수업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이게 동떨어져서 가고 막 강사는 앞에서 떠들고 있는데 아 저게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고 막 이런 시기가 올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거를 이제 예방을 하려면은 그 매주 피드백 주시는 거 그거 여러분들이 솔직하게 다 작성해 주시고요. 그 요구하시는 거 있으시면 요구해 주시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아 수업이 너무 빨라요. 뭐 그런 것들. 그런 피드백을 여러분들이 이제 주셔야지 여러분들과 같이 그거에 맞춰서 수업을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800시간 동안 이제 끝까지 교육에 참여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가짐, 그리고 교육의 주체는 강사가 아니라 여러분들이라는 그 마음가짐 가지시고 오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떠한 매주 하는 이제 피드백이라든가 이런 것들 잘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할게요. 네. 네, 선생님 말씀 잘 들어봤고요. 이제는 저희 운영진이 관련돼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는 지금 이 교육을 맡은 운영 담당자 조용훈이라고 합니다. 어, 저 같은 경우에는 원래 이 안드로이드 스쿨을 일기 iOS를 진행했었고요. 일기 iOS 관련돼서 나름 성공리에 잘 맞췄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인터뷰를 하거나 모든 관련된 자료들, 그리고 여러분들이 뭔가 향후 나아가야 될 앱 개발 관련된 내용들을 한 번씩은 다 경험을 해봤고요. 제가 여러분 해봤기 때문에 앞으로 교육해 나가는 거에 대해서 미리 한 번씩은 경험을 해볼 수 있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안드로이드 스쿨을 수강을 하시고 맨 마지막까지 잘 마칠 수 있도록 여러분들 중간중간에 피드백, 그리고 여러분들의 불만사항, 그리고 여러분들이 취업을 하면서 고민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내용을 들으며 여러분들과 상담해 가면서 뭔가 천천히 같이 해나갈 수 있는 운영진이 되어가고 싶습니다. 일단 저 이외에도 옆에 지금 세우님이라고 한 분 더 같이 해서 운영을 해 나갈 예정이고요. 저는 강사님과 그리고 강사님을 보조해서 그리고 학생분들을 보조해서 이 교육을 성공리에 마칠 수 있도록 잘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말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일단은 저희가 사전 설명회를 신청하기 전에 타이품으로 여러분들이 관련돼서 질문이 몇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질문들을 저희가 한 가지씩 답변을 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할 건데요. 그러면 이 프로젝트 관련된 그 사전 설명회에 들어온 질문들을 하나씩 하나씩 답변하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먼저 여러분들에게 직접적인 Q&A를 시작하기 전에 관련된 커리큘럼 질문부터 먼저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이제 앱스쿨에서 진행되는 커리큘럼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어요. 그다음에 자세한 커리큘럼을 알고 싶어요. 뭐 심화적인 부분도 배우나요? 이런 부분들이 있었는데요. 일단 자세한 커리큘럼 같은 경우에는 아까 커리큘럼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매주 공지를 통해서 그리고 대략적인 커리큘럼은 HRD를 통해서 확인이 가능하십니다. 그리고 더 세부적인 커리큘럼은 개강하는 즉시 저희가 짜놓은 커리큘럼을 노션에 업로드를 해놓을 거고요. 그러면 그 커리큘럼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확인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 더 세부적인 은 이제 강사님이 조금 말씀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혹시 강사님 커리큘럼 관련돼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아, 네.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화면 띄워도 될까요? 제 컴퓨터 화면을? 네, 강사님. 자, 네네. 네, 바로 띄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커리큘럼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릴게요. 처음에 이제 자바를 좀 배웁니다. 자바를. 처음엔 이제, 이렇게 자바를 이제 배우게 되는데, 이 자바를 배우는 이유는 원래 안드로이드 개발이 자바로 개발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자바를 이제 배우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코틀린이라는 언어에 대해서 배우는데, 왜 안드로이드는 자바로 개발하는데 왜 새로운 프로그래밍 언어를 배워야지?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이 코틀린이라는 언어는
자바 언어를, 코틀리안 언어는 솔직히 그 목표 자체가 여러 가지 프로그래밍 언어로 개발하던 분야를 하나의 언어를 가지고 개발하자라고 시작된 언어예요. 그런 언어인데, 현재 이제 자바로 개발하는 거 하고, 코틀린으로 개발하는 거 하고, 그 생산성이 코틀린으로 개발하는 게 어마어마하게 돼요. 그러니까 코드가 이만큼 돼야 되는 코드가 이렇게 짧아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기업에서는 코틀린으로 개발하는 걸 선호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회사나 이런 데 안드로이드 개발로 들어가시려면은 이제 코틀린 개발이 반드시 이제 그, 네, 반드시 이제 필요하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세요.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되시겠고요. 네, 네, 반드시 필요하다고 이제 보시면 되시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제 자바 다음에 코틀린 다음에 이제 배우는 게 이제 안드로이드를 이제 배우시게 되시는데 이제 안드로이드를 이제 배우는 거 이제 범위 자체가 여러분들이 굉장히 궁금해 하실 거예요. 근데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 교육 과정 중에 이제 배우는 그런 내용들이 여러분들한테 뭐 안드로이드를 이제 뭐 찍먹하듯이 가르치는 게 아니고 프로젝트 수행 능력을 키우기 위함이 목표예요. 그래서 그냥 뭐 스마트폰에서만 돌아가는 뭐 간단한 어플 만든다? 이거 아니에요.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시려면 반드시 이제 서버도 개발하실 수 있으셔야 되시고, 클라이언트, 안드로이드 컨텐츠와 이제 서버 간의 통신을 통해서 서로 이제 데이터도 주고받고, 뭐 이런 것들까지도 다 하실 수 있으셔야 되세요. 그래서 그러한 전반적인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다 배우시게 되시는 겁니다. 그래서 교육 내용이 조금 뭐 어렵다고 뭐 어려울 수도 있고 어렵다고 하면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이 그냥 최대한 이렇게 쉽게 개발할 수 있는 방향으로 최대한 이제 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막 그게 그냥 안드로이드 개발 뭐 찍먹하듯이 뭐 이거 뭐 이렇게 뭐 간단하게 뭐 만들어 봐요 이런 게 아니에요. 이런 게 아닌 거고 실제 상용 서비스를 만들 수 있는 즉 상용 서비스를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서버 부분까지 전부 다 이제 여러분들이 배우시게 되십니다. 그래서 이제 커리큘럼 자체가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교육이 시작되면 노션에 이제 상세 쿼리가 올라가게 되는데 처음에는 이제 UI 요소들에 대해서 좀 배우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를 다루는 거, 그 다음에 네트워크, 그 다음에 이제 프로젝트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된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시겠습니다. 다음 질문 계속 진행하면 될까요, 제가? 네, 관련돼서 답변해 주시면 될 네.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질문 중에, 전체 기간 동안 개인 과제와 팀 과제의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다라는 질문이 있었어요. 어, 이제 프로젝트를 수행을 할 때 조별로 프로젝트가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조원들끼리 이제 협업을 하는 그러한 경험이라든가 그런 능력도 좀 필요해요. 그래서 개인 과제도 물론 드리겠지만 조 단위로 할 수 있는 이제 해야 되는 이제 과제들을 좀 드릴 거예요. 그래서 그런 과제가 뭐 어떤 분에 따라서는 개인 혼자 해도 개인 혼자 해도 될 정도의 과제가 될 수는 있지만 누구는 이제 혼자 하기가 좀 어려운 그런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과제는 뭐 개인이 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이라고 하더라도 조원들과 서로 이야기 나누면서 이제 서로 이제 모르는 거 알려주고 가르쳐주고 이렇게 하면서 팀워크를 좀 맞춰나가면서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제 과제를 드리는 의미 자체가 어떠한 평가라든가 이런 의미라기보다는 배운 내용을 정리하고 그리고 이제 협업에 관련된 그런 능력도 좀 키우고 예, 그런 시간을 갖는 의미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시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개인 과제보다는 조별 과제로 많이 드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조원들하고 많이 이야기를 나누면서 서로 협업을 하는 그런 능력을 좀 키웠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안드로이드 앱스쿨 참여하고 싶습니다. 뭐 기초 지식은 어떤 것을 갖고 있어야 참여에 도움이 될지 궁금하다라고 하셨는데요. 사전에 자바 언어에 대해서 좀 알면 좋아요. 근데 좋다라는 거지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된다 이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수업 때 자바를 하거든요. 그래서 전에 이제 꼭 자바뿐만 아니라 뭐 다른 프로그래밍 경험이 있다든가 이러면 듣기는 좀 좋으실 거예요. 근데 뭐 한 번도 경험이 없다고 하시더라도 여러분들이 이제 오셔서 이제 들으시고 같이 이제 수업을 진행해 주시면 여러분들이 이제 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다만
그, 그 이제 전에 좀 했던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출발선이 다르기 때문에 좀 이렇게 습득하는 능력이 좀 다를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노력도 많이 하셔야 되시고요. 공부는 어떻게 해라 라고 제가 알려드릴 거예요. 공부는 이런 식으로 해주세요 라고 알려드릴 테니까 그 방법대로 여러분들 좀 해주시고 그리고 같이 조원들끼리 같이 스터디도 많이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딱히 뭔가 이제 반드시 뭔가를 알아야 된다 이거라기보다는 자바 언어나 뭐 그런 이제 전에 뭐 다른 뭐 C나 이런 그 어떤 것도 관계가 없어요. 프로그래밍 경험이 좀 있으면은 좀 좋다라는 거고요. 사전에 뭔가를 반드시 알아야 된다 이런 거는 없다고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다음에 대한민국에서 안드로이드 앱 개발의 전망 및 iOS 개발 앱과의 차이점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뭐, 뭐, 안드로이드로 국한하시면 좀 안 될 것 같아요. 그 아이폰, iOS 계열과 안드로이드 계열이 국내에서 스마트폰 점유율의 거의 뭐 100%의 점유율을 차지하고요. 그리고 70%, 그 스마트폰 점유율도 보시면은 안드로이드가 70%, 아이폰이 한 30% 가량 돼요. 근데 그러면 이제 뭐 어느 둘 중 하나만 해야 된다. 이거는 절대 아니에요. 대한민국에서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인구가 3천만 명이에요. 3천만 명 중에 30%면은 엄청난 숫자예요. 약 천만 명 가까이 되는 고객이에요. 그래서 안드로이드 하나만 하겠다? 천만 명 가까이 되는 고객들 다 버리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안드로이드의 전망 이거보다는 모바일 컨텐츠의 전망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랑 여러분들이랑 이제 안드로이드를 하시지만 나중에 그 회사에 가시면은 여러분들이 안드로이드만 전담할 수도 있어요. iOS 개발자를 따로 두기도 합니다. 근데 둘 다 해야 될 경우도 있어요. 근데 만약에 둘 다 해야 되는 경우라고 한다면은 회사에서 뭐 교육 지원도 하고 다 하니까 그거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안드로이드에 이제 집중하시고 하나를 잘하면 다른 것도 잘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보시면 되시겠고요. 그 안드로이드 앱 개발에 이게 근데 그것만 알고 계세요. 그 이제 그 인터넷 사용률만 놓고 보시면은 PC에서 인터넷을 사용하는 것보다 모바일에서 인터넷을 사용하는 게 3배가 넘어요. 3배가. 3배가. 즉 스마트폰에서 훨씬 더 많은 서비스를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바일 시장이 웹 시장을 점령한다. 이거는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의 서비스는 웹도 가고 모바일도 가거나 아니면 모바일만 가거나 그런 식으로 이제 많이 가게 됩니다. 이 모바일 기기를 여러분들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바일 기기는 사람이 항상 들고 다녀요. 근데 컴퓨터는 자리를 잡고 앉아야 돼요. 당연히 모바일이 훨씬 더 서비스를 훨씬 더 많이 이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모바일 안에는 굉장히 많은 센서와 그리고 카메라 여러 가지 장비들이 많이 달려져 있어요. 그래서 그거에 맞춘 서비스가 많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모바일 시장은 그냥 영원히 갑니다. 그 모바일 기기가 달라짐에 따라서 어떤 서비스의 구조라든가 어떠한 뭐 어플리케이션의 뭐 개발이라든가 이게 달라질 수는 있는데 그래도 이 모빌리티는 정말 중요하거든요. 모바일은 영원히 간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리고 iOS 앱 개발과의 차이점. 언어가 다르고 개발 환경이 다르고 디바이스가 달라요. 하지만 안드로이드와 iOS가 분명히 차이는 있지만 서비스를 개발할 때 차이가 있게 만드시면 안 돼요. 안 됩니다. 안드로이드가 되는 게 아이폰이 안 되고 아이폰에서 되는 게 안드로이드 안 되고 이렇게 개발하시면 안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고객들이 플랫폼이 다르다고 하더라도 디바이스가 다르다고 하더라도 같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개발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드로이드와 iOS는 언어 자체가 완전 다르고요. 아이폰 개발하려면 무조건 맥이 있어야 돼요. 맥에서만 개발 가능합니다. 뭐 그런 부분이 그, 있기 때문에 언어적인 면이라든가 개발 방식 뭐 이런 게 좀 달라요. 이렇게 좀 다르긴 한데 그 이제 중요한 거는 개발자가 서비스를 얼마나 잘 만드는지 그, 그 개발자가 이제 개발하기 어렵고 뭐 개발자가 코딩을 잘해야 된다고 하고 이런 것보다는 사용자가 쉽고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만드는 게 매우 중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두 기기 이제 iOS와 안드로이드의 개발에 대한 차이 이거보다는 여러분들이 두 플랫폼에서 그 서비스되는 어플이 뭐 두 개가 서로 다르지 않게 서비스를 만들어야 된다는 거 그거 기억해 주시고요. 개발 환경이 다르고 언어가 다르다. 그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다음에는 모바일 개발자가 되기 위해서 다른 개발자와 차별화되는 점은 뭐라고 생각하는지 궁금하다라고 질문을 주셨어요. 다른 개발 분야들은 이동을 하지 않아요. 그 서비스를 운영하는 플랫폼이. 근데 모바일은 이동을 합니다. 항상 들고 다니고 그걸 들고 이동을 하고 거기에는 수많은 센서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 스마트폰은 항상 그 스마트폰의 주인이 항상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스마트폰은 이 스마트폰 주인, 그 즉 개인의 특화될 수 있는 서비스를 많이 만들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PC에서 운영되는 어떤 서비스나 아니면은 태블릿 PC에서 동작하는 서비스와 다르게 이 스마트폰은 항상 들고 다니고 언제든지 사람들이 지켜본다라는 그런 부분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바일 개발자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하셔야 될 게 어플리케이션을 많이 써보세요. 그게 중요해요. 그래서 다른 개발자와 차별된다. 즉, 다른 이제 그 서비스 분야의 개발자와 차별이 돼야 되는 부분은 여러분들이 어플리케이션을 많이 써보시고 그 어플리케이션이 어떠한 인터페이스를 많이 사용하고 있는지 또 어떠한 서비스들이 많이 개발되고 있는지 모바일 서비스들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해하고 계셔야 되세요. 개발을 잘하고 코딩을 잘하고 이거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모바일에 적합한 서비스를 만들어야 되고요. 그리고 사람들이 항상 스마트폰을 들고 다닌다라는 그런 점들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뭐 스토어나 마켓이나 이런 데 들어가셔서 여러분들이 컨텐츠들을 많이 내려받으셔가지고 많이 이용해 보세요. 그런 거를 이용을 할 때, 이 어플리케이션은 이러한 UX, UI가 굉장히 좋네. 얘는 이런 UX가 굉장히 나쁘네. 얘는 이 기능이 굉장히 좋네. 이게 굉장히 나쁘네. 이런 것들을 좀 여러분들 스스로 평가를 하면서 어플리케이션들을 많이 써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게 제일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컨텐츠를 개발할 수 있는 능력이나 이러한 개발, 뭐 어떤 코딩을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은 교육 통해서도 배우시고 또 구글이나 이런 데, 또 여기서 오픈 GPT 있잖아요. 다 그 자료를 수집할 수 있어요. 다 충분합니다.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어떤 서비스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그게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모바일 개발자들은 항상 이 모바일이라는 디바이스에 특화되어져 있는 인터페이스와 서비스가 무엇이 있는지, 어떤 것들을 만들 수가 있는지, 그런 것들을 잘 파악하고 잘 알고 있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플리케이션 많이 내려봐서 많이 써보세요. 자, 다음에 프로젝트 궁금하다라고 했는데요. 프로젝트는 여러분들이 배운 거를 기반으로 프로젝트가 진행이 됩니다. 처음에는 작은 것부터 점점점 이렇게 부풀려 나가면서 나중에는 서버 클라이언트 간의 네트워크 통신 분야까지 다 총망라해서 프로젝트가 진행이 될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시겠고요. 수료 앱 개발자로 취업이 가능한지 이거는 이제 제 질문은 아니네요. 그 크로스 플랫폼과 비교해서 네이티브가 가진 강점이나 전망이 궁금하다고 되어져 있습니다. 이게 용어를 잘 모르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크로스 플랫폼은 한 번 만들어서 모든 디바이스에 서비스할 수 있는 그런 개발 부분이고, 네이티브는 안드로이드는 안드로이드 개발로 만들고, iOS는 iOS 개발로 만드는 게 네이티브예요. 두 개의 가장 큰 차이는 성능입니다. 성능이에요. 성능이 가장 큰 차이가 있고요. 즉, 네이티브가 가장 빠르고 가장 성능이 좋아요. 그리고 네이티브만이 해당 개발 분야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기능들이 분명히 존재해요. 즉, 크로스 플랫폼으로 만들면은 하지 못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개발사들이 그 크로스 플랫폼을 이용하기도 하고 네이티브도 이용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두 분야를 여러분들이 둘 다 알고 있다라고 한다면은 이 크로스 플랫폼 개발 분야를 가지고 어디까지 개발할 수 있는 그 개발의 한계를 알고 계셔야 되세요. 그래서 사실 네이티브 개발이 가장 좋아요. 네이티브 개발의 성능도 가장 좋고, 그리고 모든 기능을 다 활용해서 개발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지만, 안드로이드 개발뿐만 아니라 iOS 개발을 따로 해야 된다라는 그런 부담감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크로스 플랫폼은 한 번만 만들면 모든 디바이스에 다 서비스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지만, 그 성능의 한계가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크로스 플랫폼은 그냥 모바일 웹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모바일, 모바일 웹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성능의 한계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만들고자 하는 그 기능에 대한 한계가 존재합니다. 그리고
크로스 플랫폼을 하시려면은 네이티브 개발을 잘 알아야 돼요. 그래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네이티브 개발이 무조건 중요한 거고요. 무조건 중요한 거고, 이제 크로스 플랫폼은 이제 그 부가적으로, 이건 조금 단기간 내에 적은 비용으로 만들어야겠다라고 할 때 크로스 플랫폼을 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크로스 플랫폼을 가지고 개발한다 하더라도 네이티브 개발을 반드시 잘 알아야 돼요. 그래야지만 크로스 플랫폼의 개발이 할 수 있다라는 거, 그 부분을 잘 기억해 주시면 되시겠습니다. 사전 질문은 저는 여기까지가 되겠습니다. 네. 네, 그러면 선생님의 말 이어받아서 제가 운영진 관련돼서 답변 드릴 수 있는 항목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취업 관련된 내용인데요. 수료 후 앱 개발자로 취업이 가능할지 궁금합니다라는 내용이 있으셨는데요. 일단 저희가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저희가 취업 연계라든지 기업 간의 연계를 통해서 100% 취업을 보장해 드린다고 말씀드리기는 조금 힘들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안드로이드 과정을 수료를 하고 난 이후에 여러분들이 취업이 될 수 있도록 저희 교육과정 내에 이력서 워크샵 그리고 모의 면접 등 관련된 취업 프로그램들을 많이 구성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추후에 또 저희는 끝나고 나면은 지금 멘토진들도 구성을 해놓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교육을 도와줄 지금 현업에서 뛰고 있는 멘토진들도 구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교육을 수료하고 나서라도 취업을 포기하지 않도록 그리고 여러분들이 뭔가 이력서 지원이나 어, 포트폴리오에 컨설팅을 받을 수 있도록 어, 현업에서 다니는 멘토진 분들이 여러분들을 도와드릴 거니까요. 여러분들이 지치지 않고 계속해서 지원하고 취업에 도전하는 한 저희가 계속 도와드릴 수 있을 거라는 점은 명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앱스쿨을 통해서 무엇을 배우고 경쟁력을 키우고 취업 지원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궁금하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이것도 위에 뭐 취업 지원은 비슷한 맥락에서 비슷하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생각하는 경쟁력이라고 하면 강사님이 앞에서 말씀해 주셨다고 시피 저희는 협업과 그다음에 이 협업을 통해서 나오는 뭔가 프로젝트 그리고 커뮤니케이션 능력 그리고 이 프로젝트 전체를 기획하는 능력 등 단순 개발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현업 실무에서 정말 이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스킬들을 가져갈 수 있는 게 저희 교육 커리큘럼과 그다음에 저희 머싸만의 장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800시간 동안 열심히 따라오신다고 하면 진짜 단순 개발적인 또 기술적인 성장이 아닌 여러분들 자체의 인간적인 성장 곡선을 제대로 그릴 수 있고 그리고 그걸 수료를 하실 수 있다고 저희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무래도 저희가 과제 전형이 있다 보니까 과제 전형 관련된 질문이 있으셨는데요. 과제 전형 꿀팁이네요. 저희가 1차 과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항목별로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점은 왜 안드로이드 앱 개발자가 되고 싶은지를 스스로 많이 고민해 보시고 작성해 주시면 감사드릴 것 같습니다. 어, 저희가 스쿨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뭐 안드로이드도 있고 웹 프론트엔드, 백엔드, AI 다양한 스쿨들이 있거든요. 이 와중에 왜 하필 안드로이드를 배우고 싶으신 건지 그리고 이 안드로이드 앱 개발을 배우셔서 어떤 서비스를 구현하고 싶으신 건지 그리고 나는 왜 이 안드로이드를 배워서 앱 개발자가 되려고 하는지를 명확하게 써주신다면 어, 본인만의 뭔가 앞으로의 전망 이런 부분들 명확하게 써주신다면 과제 전형에 붙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2차 과제 같은 경우에는 인터뷰 영상 과제로 진행이 될 거고요. 전체적인 이제 여러분들의 뭔가 인터뷰 영상 내 태도 그리고 이제 저희가 차후에 전달해드릴 가이드라인을 어느 정도 지켜서 여러분들이 인터뷰를 해주신지에 따라서 커플 여부가 결정된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선발 기준인데요. 비슷한 수준의 지원자가 지원했을 때 우선적으로 보는 항목이나 능력이 있을까요? 라고 여쭤봐 주셨는데요. 일단은 저희는 지원자님이 비전공자이든 뭐 전공자이든 이런 거를 크게 따지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원하는 건 수진 실력, 능력 등을 생각하지 않고요. 저희가 드린 질문 사항을 얼마나 성신성의껏 그리고 답변을 했는지 그 부분과 안드로이드 앱 개발자가 되기 위해서 정말이지 내가 이거 원한다는 목표 의식이 얼마나 있으신지를 확인을 할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얼마나 기존에 뭐 전공을 했고 그리고 얼마나 많이 알고는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저희 안드로이드 교육을 800시간 동안 같이 들으실 분을 찾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과제 및 선발 기준 이제 여쭤봐 주셨는데요. 1차 서류 전형 아까 좀 말씀드렸다시피 세 가지 항목 관련돼서 질문에 자소서 답변해 주시면 되고요. 2차 과제 전형은 영상 인터뷰입니다. 그다음 학교를 다니면서 병행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지금 여러분이 들으려고 하시는 것은 고용노동부 K 디지털 트레이닝 과정이고요. 이 교육의 특성은 일단 대학교 3학년부터 일단 지원은 가능합니다. 그런데 다만 이게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계속해서 진행되는 교육이죠. 그러다 보니까 학교를 다니시는 경우에는 병행을 해서 하는 게 거의 불가능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다만 휴학생 같은 경우에는 지원이 가능하시고 그 내일 배움 카드에 따라서 발급 받으신 후에 교육 수강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재학생 같은 경우에는 당장 학교를 다니시고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조금 힘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다음 이제 기초 베이스부터 배워야 하는 초보자도 앱스쿨을 신청할 수 있나요? 신청할 수 있다면 커리큘럼을 잘 따라갈 수 있을지도 궁금합니다라고 질문해 주셨는데요. 이것은 아까 전에 강사님도 그렇고 운영진인 저희도 마찬가지로 이제 목표만 있으시다면 충분히 참여 가능하시고요. 그리고 강사님이 초보과 비전공자부터 그리고 현재 어떤 못하는 분들까지 저희가 따로 기초 스터디나 이런 부분들을 진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단계별로 선정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 드릴 거고요. 또 잘하시는 분들은 잘하시는 분들대로 저희가 평균선을 맞추기 위해서 그분들을 위한 또 뭐 심화 과제나 이런 프로젝트들도 같이 준비해 나갈 예정이니까요. 이런 부분들은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저희는 못하시든 잘하시든 그 각자 목표에 따라서 그리고 각자의 역량에 따라서 다 같이 준비하고 있다는 점 알아봐 주시면 감사드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코딩 테스트를 보는지 궁금합니다라는 내용이 있었는데요. 일단 저희는 1차 자소서와 2차 영상으로만 진행되기 때문에 별도의 코딩 테스트를 보지는 않습니다. 코딩 테스트를 본다고 하면 저희가 처음에 말씀드린 거와 달리 잘하는 사람과 못하는 사람을 구별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저희는 별도의 코딩 테스트를 진행하지는 않고요. 저희는 그냥 1차 자소서 그리고 2차 영상 면접 본다는 점 그 부분만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 과정 수료 후 취업 가능성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라고 말씀하고 계신데요. 이거 관련된 내용은 일단은 저희가 상세 페이지에도 조금 작성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취업 연계를 따로 하지 않는다고는 말씀드렸었는데요. 일단 시장 가능성에 대해서 조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아무래도 iOS 앱 개발에 비해서 안드로이드가 수요가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아무래도 시장도 더 크고, 그리고 지원할 곳도 더 많고요. 일단 여러분들이 뭐 흔히 말하는 뭐 네카라쿠베 뭐 이런 거 같은 엄청 큰 기업들 아니면 스타트업으로 만약에 생각하고 계신다면 저희 교육 마치시고 뭔가 저희가 안내하는 프로그램에 따라서 뭔가 같이 열심히 해주신다면 취업은 그래도 어느 정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있고요. 뭐 엄청난 목표와 막 이런 것들만 아니라고 하면 저희 맞췄을 때 뭔가 저희가 진짜 적극적으로 도와드릴 거니까요. 그거에 대해서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되지 않을까 싶기는 합니다. 그리고 안드로이드 개발과 iOS 개발을 동시에 할 수 있나요? 라고 하실 수도 이게 솔직히 잘 의도를 만약에 안드로이드 개발과 iOS 개발 커리큘럼 같이 진행하냐고 여쭤보신다고 하시면, 네, 당연히 그건 아니고요. 동시에 진행하지 않고, 앱스쿨 2기 같은 경우에는 안드로이드 개발을 주특기로 가져가실 수 있도록 진행하고 있습니다. 근데 만약 이게, 그렇죠. 크로스 플랫폼 관련되거나 뭔가 리액트나 뭐 이런 거 관련된 내용이라고 하면, 네, 그것도 아마 저희 커리큘럼하고 크게 연관성은 없을 것 같습니다. 일단 저희는 안드로이드 개발 위주로 한 커리큘럼입니다. 뭐 일기 취업 현황에 대해서 알고 싶다고 말씀하신 분들이 있는데요. 일단 일기 같은 경우에는 iOS로 진행을 했었습니다. iOS 과정이었고 지금 저희가 수료를 한 지 한 달이 조금 안 되는데요. 지금 현재 90명 중에서 한 10명 정도는 지금 취업 관련돼서 면접이나 이런 것을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고요. 나머지 90명에 대해서는 계속 지원할 수 있도록 저희가 스터디를 구성했고, 그다음에 여기에 대한 취업 지원을 계속 해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비전공자가 해당 프로그램을 통해 얼마나 배울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라는 내용이 있는데요.
비전공자가 해당 프로그램을 통해 얼마나 배울 수 있는지, 저희 안드로이드 스쿨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몰입한 만큼 가져가실 수 있다고는 장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보통 강사님이 강의를 해주시는 내용도 있고, 또 여러분들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배워가실 수 있는 부분들도 있을 건데요. 이 비전공자라고 하지만 저희가 여러분들이 학습을 제대로 진행하고 거기에 따라서 프로젝트를 몰입할 수 있도록 저희가 기획된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적어도 비전공자분이 자기가 원하는 서비스에 엄청 고도화된 프로그램은 아니더라도 본인이 어느 정도 구상하고 MVP 수준의, 그러니까 딱 특정 기능 본인이 원하는 서비스의 핵심 기능 정도는 구현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실력을 갖출 수 있게 해서 어, 수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 부분은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뭐 실시간 채팅으로 질문이 몇 가지 올라왔는데요. 일단 800시간 동안 강사님은 한 분인지 여쭤보시는데요. 일단 주강사분은 지금 보고 계시는 윤재성 강사님께서 주 강사를 해 주실 겁니다. 그리고 저희가 보조 강사로 현업 멘토분을 세 분 정도 모셨습니다. 그래서 신한은행 분이나 아니면 뭐 스타트업에 있는 분 각각 다양한 업종에 그리고 다양한 구조의 멘토분을 세 분 정도 모셨고요. 그리고 제가 UI UX 관련돼서 강의해 주실 보조 강사분 이렇게 해서 일단은 총 5명 정도가 투입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강사는 일단 주강사는 한 분이지만 여러분들 서포트해 줄 보조 강사는 4분 정도 더 있다라는 점. 네, 4분 정도 더 있습니다. 그리고 알고리즘 운영체제 기초 CSG식 커리큘럼은 예정되어 있는지. 일단 알고리즘 운영체제 기초 CS라고 하시면 이제 보통 코딩 테스트 준비하시는 분들이 보통 이런 질문 많이 해주시는데요. 저희가 이거를 정규 과정에 편성은 안 해놨습니다. 정규 과정에 편성은 안 돼 있고 다만 여러분들끼리 만약에 스터디를 진행한다거나 이런 걸 하면 저희가 지원을 조금 해드릴 수 있어요. 그리고 멘토님들에게 질문을 해주시면 답변은 해드릴 수 있는데 제가 이거 정규 과정으로는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특정 대기업을 원하시는 분들이나 코딩 테스트 이상의 어느 정도 이제 그런 것들이 필요한 분들한테는 필요할 수 있는데 어, 각자의 목표가 조금 다르죠. 그러니까 비전공자분들이나 뭔가 중간층 있는 분들은 이런 CS 지식을 막 엄청나게 요구하는 회사들은 많지 않기 때문에 일단 이걸 필수로 하진 않고요. 알고리즘이나 운영실 기초 이런 CS 지식들이 필요하신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멘토분들이나 이런 분들한테 여쭤보게 구조는 짜놨다. 그 프로그램은 기획되어 있다 정도로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iOS, 안드로이드 과정 중복 지원이 되는지 여쭤봐 주시는데요. 네, 일단은 중복 지원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안드로이드 과정과 iOS는 교육기간이 맨 마지막에 겹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드로이드 과정과 iOS 과정은 중복 지원은 되지 않고요. KDT 지금 여러분이 이제 수강하시려고 하는 과정은 KDT 과정인데요. 어, 한 과정을 듣고 나면 다른 과정을 듣는데 약 5년 정도 걸립니다. 그러니까 안드로이드 과정을 듣고 나서 다른 KDT 과정을 들으려고 하면 5년 정도 시간이 흘러야만 들을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두 가지를 중복으로 수강하는 건 불가능하고 만약에 중복 지원을 하신다고 하면 안드로이드 과정이나 iOS 과정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90명 정원으로 알고 있는데 지원 미달될 경우에도 과정이 진행되는지. 네, 일단은 저희가 진짜 말도 안 되게 적게 막한 40명, 50명 이 정도 되지 않는 이상은 웬만하면은 네, 저희는 과정을 진행할 겁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폐강된다고 해도 저희가 일일이 다 안내 드릴 거니까요. 저 한 달 전에는 한 달 전이니까 한 4월 되기 전에는 저희가 각각 다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선발 시의 나이를 고려하는지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일단은 나이는 크게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질문해 주신 분이 나이가 어느 정도 되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일단 크게 나이는 고려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 같은 경우에는 나이가 40 정도 되시는 분을 추가 교육해서 교육을 해본 경험도 있고요. 결국 중요한 거는 본인이 기존에 갖고 있던 도메인 지식 혹은 전공 지식과 지금 현재 구현하고자 하는 앱 서비스를 어떻게 융합해서 본인만의 아이디어로 이 서비스를 만드는지가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 서비스를 구현하기 위한 열정,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일단 전혀 나이는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도 일본에서 90살 정도 되는 할머니께서 안드로이드 앱을 열심히 잘 만들으셔가지고, 어, 안드로이드 구글 측에서 수상을 한 이력이 있었던 걸로 네, 저는 기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나이는 크게 중요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 내일 배움 카드 질문이 있네요. 작년 7월부터 12월까지 국비 지원 과정 수강해서 잔액이 남아있지 않은데 수강할 수 있는지 일단은 국비 지원 과정이라고 하셨는데요. 이게 이제 저희가 고용노동부 훈련이 총 세 가지 분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국가기관 전략산업훈련이라고 하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그냥 일반 훈련이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KDT 훈련이 있는데, 이 부분은 조금 확인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만약에 국가기관 전략산업훈련을 듣고 나서 KDT를 만약에 수강하신다고 하면 이건 잔액 여부 상관없이 일단은 카드 발급 관련된 내용을 어, 관할 고용센터에 한번 여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KDT를 연속해서 듣는 건 불가능하지만 제가 알기로 국가 전략 산업 훈련 듣고 난 이후에 KDT는 아마 가능한 걸로 알고 있는데 자세한 내용은 아마 관할고용센터에 한번 여쭤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개인 간 개인 또는 관할고용센터마다 약간 해석 차이가 있어서 이건 관할고용센터에 한번 여쭤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단 iOS 과정은 또 언제 개설돼? iOS 과정이 참 인기가 많네요. iOS 과정은 아마 저희가 5월 달 정도에 개강할 예정이라서요. 5월 달까지 기다려주시면 감사드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윤재성 강사님께서 브런치에서 본 과정 모두 이수하며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이 아닌 본인이 원하는 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게 된다고 했는데 전자를 단순 코드로 후자를 프로젝트 수행 능력 향상으로 말씀하신 건지 궁금합니다라고 질문해 주셨는데요. 일단 저는 본인이 질문에 대한 답을 알고 계신다고 생각이 드는데 혹시 윤재성 강사님께서 이거 관련된 답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서비스라는 거는 고객이 이제 고객이 어 원하는 서비스. 그러니까 음, 음, 그렇죠.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고객이 뭔가 물건을 주문하고 싶어요. 뭔가 주문하고 싶은데 집에 앉아서 내가 주문하고 싶다. 그러면 웹으로 만든 부분이 있어야 돼요. 내가 휴대폰 가지고 이제 구매를 하고 싶다. 그리고 휴대폰에서 구매할 수 있는 그 무언가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서비스라고 하면 그 뭐 물건을 파는 걸 예를 들면 고객이 물건을 구매하고 그거를 내가 배송받을 수 있을 때까지의 그러한 모든 거를 통칭해서 서비스라고 불러요. 그리고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이라는 거는 고객이 그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 사용하는 모바일에서 돌아가는 그러한 그 그거를 의미를 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이라고 한다면 스마트폰에서 돌아가는 그거에만 국한되어 있는 이야기예요. 근데 고객이 이제 뭔가 물건을 사고 하려면은 이 서버 단의 어떤 개발도 필요하고 이런 게 있어야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것까지 통칭하기 때문에 서비스라고 제가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근데 답변이 좀 됐나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네. 그래서 어떠한 그 모바일에서만 돌아가는 그러한 어플리케이션, 그것만 만드는 게 아니라 그 어플리케이션과 서버는 항상 상호적으로 이제 데이터를 주고받고 하면서 해야지만 고객이 이제 원하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서비스를 제공을 할 때 클라이언트가 사용하는 그런 수단을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으로 개발한다는 의미입니다. 네, 네, 뭐 이 정도 할게요. 네. 일단은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이 답변이 잘 됐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 비전공자라 걱정이 되는데 수업이 들어가기 전에 따로 기초교육 받는 게 있나요? 라고 여쭤봐 주셨는데요. 네, 걱정이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모든 분들이 다들 처음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걱정을 하시는데요. 일단 여러분들이 수업을 잘 따라올 수 있도록 저희가 준비를 해놓은 게 있습니다. 뭐 기초 스터디라든지, 방금 말씀드렸던 기초 스터디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비전공자 그리고 비전공자로 말씀하시니까요. 비전공자들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준비해 놓은 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굳이 미리 준비 안 하시고 본 수업에 저희의 프로그램 따라서 잘 수행을 해 주시면
이 부분들은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원래 기초교육이라는 게 본교육 전에 받게 되면 사전교육인데 이 사전교육들이 본교육의 흥미 자체를 또 해칠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저희의 프로그램과 그다음에 저희 강사님의 교육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그냥 본교육 와서 편하게 들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건 본교육 전에 좀 뭔가 마음을 편하게 하고 이 교육 수강해 주시면 감사드릴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팀 프로젝트 할 때도 팀원들끼리 100% 온라인으로 소통하여 진행되나요? 라고 여쭤봐 주셨는데요. 네, 일단 100% 온라인으로 소통하며 진행이 됩니다. 지금 저희가 줌하고 처음에 디스코드라고 안내드렸죠. 디스코드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프로젝트를 위한 뭐 노션 같은 것도 제공을 해드릴 건데요. 100%로 진행되면 디스코드의 각 음성 채팅방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음성 채팅방에서 서로 화면을 보면서 그리고 코드가 띄어진 화면을 보면서 서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그리고 그거에 관련된 개발 문서들을 노션에 정리하고 이런 부분들로 진행이 될 거니까요. 온라인으로 소통하지만 약간 실시간과 같은 느낌을 받으실 수 있도록 하는 게 또 저희 머싸만의 노하우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저희가 100% 온라인으로 진행되지만 정말 실시간으로 진행하는 것처럼 저희가 노하우 있게 교육 진행할 거라고 말씀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올해 5월에 iOS 과정 개설된다고 하셨는데 만약 안드로이드 과정에서 탈락하고 지원하면 불이익이 있을까요? 라고 일단 iOS 고객 굉장히 관심이 많으셔서 감사드리는데요. 음, 근데 탈락하고 지원한다고 해서 딱히 불이익은 없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뭐, 이 안드로이드하고 iOS는 전 별개의 과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안드로이드하고 iOS는 각각의 뭐 개성이 있고, 그리고 iOS 같은 경우는 또 맥 장비가 있어야만 가능한 부분들도 있고, 두 개는 완전 별개의 과정이기 때문에 뭐 안드로이드에 탈락하다고 하셔서 그리고 뭐 탈락하고 난 이후 뭐 iOS 지원한다고 해서 제가 그거에 대해서 별다른 페널티를 드리지는 않을 거니까요. 그 부분은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여기까지 저희가 원래 8시까지로 했는데 지금 시간이 8시 9분까지 하고 살짝 시간을 남겼는데요. 일단은 오늘 여기까지 사전 설명회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마지막 남은 시간 행복한 하루 되셨으면 좋겠고, 저희 안드로이드 과정도 많은 신청해 주시면 감사드릴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모두 수고하셨습니다.